딱히 뭐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어휘가 좀 쉽고, 예, 5번도 문맥상 적절하게 고르는데 어렵지 않겠습니다. 화두라는 말, 예, 이야기할 만한 것이라는 게 9번에 있었는데 역시 어려운 게 아니었으니까 이 어휘에서는 제가 따로 또 언급할 게 없네요. 우리 비평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78쪽. 아니, 아이씨, 전화가 계속 와갖고 잠깐 미안 바꿔 왔었는데 이게 아니다 이런다 할 말은 내가 살았던 집에 제가 뭐 가구를 뭐 옮기다가 넣었다가 장판이 조금 까졌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장판을 고친다고 보상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제가 최대한 보상해드릴 수 있으면 보상해드리는데 장판을 제가 어떻게 다 바꿔드리냐 그거. 그리고 일단 내가 깼다는 지금 근거도 없지 않냐. 그래도 살다 갔으니까 해야 되지 않나요 하길래 제가 법을 조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닌데요 하면서 살면서 생기는 생활, 내가 웬만하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지문 푼 적 있잖아요. 방충망 수선 계약서에 따로 쓰지 않는 이상 건물주가 보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보상해주지 뭐. 근데 장판 단어는 에바지. 에어컨 뒤에 구멍 있다고? 뭔 또 뭐야? 자, 78쪽 볼게요. 우리 비평하는 글까지는 보고 좀 쉽시다. 비평하는 글은요, 다른 생각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말이거든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평은요, 설득하는 글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상대에게 어떠냐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근거도 근거인데 주장이 좀 더 중요해요. 비평 같은 경우는 너는 뭐하고 너는 어떻고 라고 평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도 중요하지만 여긴 주장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 있을 겁니다. 1문단은 그냥 넘어가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선언이고 그 아래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78쪽 아래에 비평하는 글의 관점 수립. 관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볼게요. 관점은 문제를 바라보는 필자의 태도나 방향, 처지를 뜻한다. 문제를 바라보는 필자, 태도, 방향, 처지, 이게 관점이래요. 비슷한 말로 입장이에요. 입장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의견이나 견해는 문제에 대해 필자가 가지는 생각을 말하며 주장은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가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의견이나 견해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의견, 견해라는 것이 더 크게 잡혀 있고요. 그 중에 강조하고 있는 의견이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의견, 견해, 2, 3이 내비치는 건데 그 중에 특히 강조하는 거가 주장으로 취급을 해주겠다. 자, 계속 읽어볼게. 필자가 내세운 주장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 제시한 거므로 필자의 주장에는 필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줄들은요. 비평하는 글에서 관점 수립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인데 밑줄부터 볼게요. 시사적인 현안 쟁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다양하고 폭넓게 생각해 보아야 된대요. 다양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왜냐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사람마다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게 더 좋은 관점이라고 판단할지는 많이 봐야 고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선택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 문장 자체가. 둘째로 넘어가 볼까요? 오른쪽 페이지로 와서 둘째, 각 관점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후에 자신의 관점을 정해야 한다. 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본 다음에 자기의 관점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볼게 밑줄. 관점이 올바르고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이건 뭐냐면요. 관점이 없으면, 관점이 다양하지 않으면 타당 판단성을 하기 어렵대요. 그리고 관점에 따른 주장의 설득이 약해질 수 있다. 그 다음 셋째, 자기가 선택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히 논리적인지 점검해봐야 된다. 논리성 따져봐야 된대요. 이렇게 해서
관점을 정확히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타당한지도 점검을 해보래요. 비평하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비평 결국엔 뭡니까? 어떤 현황, 사건, 사안에 대해서 내가 평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 뭐냐면요. 이 뒤에 있는 예시문표를 보면 알겠지만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문화, 집단에 대해서 평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평하는 비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굳이 글을 써서 말을 하겠다는 거, 다양한 관점을 또 보겠다는 거는 무언가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평가가 아니라 비예요, 비. 예. 상대를 비판하며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주장 명료하게 드러내는 방법이라 써 있습니다. 피곤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장이 명료해지는지에 대한 방법이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평은 주장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밑줄 위주로 볼게요. 필자의 관점은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 일관성이 비평의 주장을 명료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계속 명료 방법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밑줄.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조직. 한 번에 갈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 단점,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줘 비판.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된대요. 다른 관점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된대. 뒤에 동물원 글이 이어질 거거든요. 동물원 비판할 거예요. 근데 동물원이 교육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하면서 비판해줘야 자기의 주장이 더 명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관점을 비판하라는 거. 그 다음 밑줄. 자기의 주장을 드러낼 때 장황모호 쓰지 말라. 명료하게 쓰라는 거죠. 된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그냥 예시예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얘기인데 뒤에 있는 동물원 얘기를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80쪽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어딜 봐야 되냐면 설득하는 글이긴 하지만 그 계열에 들어가지만 비평, 주장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어떤 기법들을 썼는지를 보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잠시 달 구경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달 구경? 응? 달 구경? 왜 달 구경? 니코틴. 좀 알아들었구나. 달 구경을 잠깐만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명료한지 평가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읽으면요 간단한 키워드만 점검해주고 넘어갈 테니까 우리 읽으시고 조금만 쉬고 합시다. 핸드폰 시계로 읽고 쉬는데 10분이면 되겠죠? 많이 쉴 필요 없죠? 지금 53분이니까 7시 3분에 봅시다. 읽고 조금만 쉬고 계세요. 잠깐만.